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오늘은 율무가 해본 모든 미용 시술 다 알려드리기 첫 번째 편, 보톡스 편을 갖고 왔어요. 언니 왜 보톡스 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통째로 다 만들어요? 라고 누가 혹시 물어보신다면, 보톡스도 얼굴에 맞는 데에도 부위가 되게 다양하고 또 피부를 위해서 맞는 보톡스도 있고 또 바디 보톡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맞아본 다양한 종류의 보톡스들을 다 하나씩 알려드리고자 보톡스 편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많이들 맞으시는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턱이 워낙에나 없기 때문에 턱 보톡스는 한 번도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제 권유로 턱 보톡스를 맞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얼굴 골격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턱 보톡스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턱 보톡스를 맞아서 효과를 진짜 많이 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좀 각이 졌다거나 뭐 각이 진 게 안 예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턱 보톡스 한번 맞아보세요. 되게 저비용으로 아주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눈에 띄는 부작용이라든가 위험 부담이 되게 작은 시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턱 보톡스는 추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들 맞으시는데 요 미간 보톡스라든가 요 눈가에 이마 있는 데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세요. 이마에 주름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 미간에 주름 생기지 말라고 많이 맞는데 저는 미간이나 이마 보톡스 완전 비추천. 왜냐면 본인은 모르는데 눈을 뜰 때 이마에 힘을 가지고 뜨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쌍꺼풀을 해보거나 안검하수 같은 거를 검토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이 눈썹을 들어서 눈을 뜨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냥 이마 보톡스를 맞을 경우에는 갑자기 이마 눈썹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지면서 눈을 되게 개슴츠레하게 뜨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눈을 뜰 때 이거를 눈썹을 들어서 뜨진 않는지 눈꺼풀의 힘으로 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마나 눈, 미간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이 되게 작아지고 개슴츠레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아가지고 이 보톡스의 효과를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마 보톡스 맞았는데 내가 눈을 똑바로 못 뜬다. 그럼 그렇게 눈 똑바로 못 뜨는 상태로 6개월을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자갈턱 보톡스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전에 자갈턱 보톡스를 맞았는데요. 이렇게 내가 자갈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턱에다 힘을 줘가지고 입을 꽝 다물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런 것들이 있을 때 맞는 게 자갈턱 보톡스인데 여기 턱 밑에 근육에 힘을 줘서 여기에 나중에 좀 나이가 먹으면 여기 보기 안 좋게 이렇게 선이 가고 주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자갈턱 보톡스 한번 맞아보세요 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자갈턱 보톡스를 맞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뭐 엄청 꼬박꼬박 내 턱에 자갈턱이 생기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반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 받는 건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날 때 그냥 자갈턱 보톡스는 꼭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엄청난 스킬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사할 경우가 있으면 그냥 틈틈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턱 보톡스는 맞았을 때 딱히 예뻐지는 건 없는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갈턱 보톡스는 약간 추천 정도예요. 그리고 얼굴에 맞는 또 다른 보톡스 중에 하나가 스킨 보톡스예요.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레이저랑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도 되게 많이 이렇게 선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 비추천입니다. 스킨 보톡스를 비추천하는 이유는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가 되게 탱탱해지고 뭐 주름이 좀 없어지고 모공이 좀 작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광고를 하던데 제가 실제로 맞아본 경험에 의하면 딱히 눈에 띄는 좋은 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얼굴에다가 보톡스를 수십 방을 놔야 되니까 진짜 더럽게 아파요. 더럽게. 제가 진짜로 아픔을 좀 잘 참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여기 갈비뼈에 타투가 있는데 이 갈비뼈 같이 이렇게 뼈 가까운데 또 제가 살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뼈가 만져지는데 이런 데다가 타투를 하는 게 되게 아픈 편이라고 하는데도 저는 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서 받는 사람인데 스킨 보톡스는 진짜 더럽게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받아서 저는 딱히 효과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완전 넘쳐나고 나는 아픔도 진짜 잘 참아. 나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을 자신 있어. 라고 하시면 뭐 받는 건 본인 자유인데 저는 스킨 보톡스 비추천입니다. 그럼 이제 바디 보톡스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승모근 보톡스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웃님들이 엄청 많이 문의를 주셨어요. 언니 승모근 보톡스 후기 알려주세요. 어땠어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승모근 보톡스의 효과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오프숄더를 입고 찍고 있어요. 보시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이게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건데 제 옛날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승모근 보톡스는 좀 할 말이 많은 게 첫째로는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그 언니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즉각 어깨가 되진 않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이거를 총 300유니를 맞았거든요. 사실 적게 맞은 것도 아니고 되게 강남에 잘 보는 병원에 가서 100유니 맞고 그리고 또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동네에 조금 저렴한 데에서 200유니를 더 맞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그런 유명한 예쁜 분들처럼 직각 어깨가 되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 부분에서 약간 승모근이 남아있어요. 만지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확실히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는데 사진 같은 걸 찍으면 전이랑 확실히 다른 건 알겠더라고요. 승모근 보톡스 맞기 전, 승모근 보톡스 맞고 난 다음에 요 모공 라인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으로도 상당히 티가 좀 많이 나는 편이어서 그냥 평소에 일반적인 분들은 굳이 그렇게 맞아서 만족감이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신부님들, 예비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상당히 웨딩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바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나오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도 가기 때문에 한 달이나 2달 전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면서 뭐 리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중요한 날 예쁜 사진을 찍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승모근 보톡스를 제가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받아본 보톡스 중에서 유일하게 부작용을 정말 격렬하게 느꼈어요. 이 승모근 보톡스 부작용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목이 아프다든가 편두통이 온다든가 뭐 어깨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부작용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심한 편두통이 한 일주일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난다든가 누웠다 일어난다든가 어디 기댔다가 이렇게 일어난다거나 할 때마다 어깨가 정말 너무 아팠어요. 이 어깨가 진짜 아픈 건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요 승모근을 이용해서 제 무거운 머리를 지탱을 하고 했던 건데 그 근육을 못 쓰게 하니까 다른 근육들이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근육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가서 어깨라든가 목이 되게 아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편두통이 없는 사람인데도 한 일주일 정도 거의 회사 갔다 오고 나서 저녁에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할 만큼 되게 극심한 편두통이 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편두통이 지속되거나 했으면 너무너무 후회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편두통은 한 일주일 내로 없어졌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2, 3주 만에 없어지긴 해서 정말 다행인데 그 병원에서 얘기해 주시기로는 승모근 보톡스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면 보톡스를 맞고 한 뭐 2주 정도 최대한 시간을 길게 두고 가능한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된대요. 뭐 무리한 운동을 한다거나 야근을 막 엄청 오래 해가지고 막 컴퓨터 앞에서 막 이러고 나서 막 어깨 굽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10시간, 12시간씩 일하고 이런 식으로 목, 어깨, 허리 뭐 이런데 무리가 가는 행동들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승모근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잠깐 근무를 할 때도 늘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바쁜 일이 없을 때는 정말 많이 침대에 그냥 드러누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온 걸 보면 되게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녔을 때 맞았으면 훨씬 부작용이 심하게 왔을 것 같아요. 부작용들이 저도 이제 겪어봤었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겪으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보톡스를 맞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승모근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다시 올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입는 옷이라서. 그래서 승모근 보톡스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고 효과는 사진을 찍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고 실생활에서는 뭐 인스타 예쁜 분들처럼 직각 어깨, 직각 목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요 정도로 승모근 보톡스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바디 보톡스로는 종아리 보톡스가 있어요. 저는 종아리 보톡스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는 워낙에나 뭐 어떤 병원에 가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가격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는데 종아리 보톡스는 저는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옛날에 41kg 나갔을 때보다 지금이 종아리가 훨씬 더 매끈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종아리 보톡스인 것 같더라고. 종아리 보톡스는 제가 한 작년부터 꼬박꼬박 6개월의 주기를 맞춰가지고 맞고 있고 현재까지 3회를 받았어요. 부작용이라면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뛰었을 때 좀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내가 지금 걷고 있긴 걷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 이런 느낌? 전력 질주를 하거나 막 바바바바박 뛰는 게 잘 안 되는 기간이 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 나이 또래 20, 30대 여자분들이 뭐 어디를 전력 질주할 일도 별로 없고 뭐 마라톤 나가실 거 아니면 막 걷는 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딱히 부작용이라고 느끼지도 못할 만큼 되게 마일드하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종아리가 얇아지고 다리가 매끈해지는 건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 기준으로는 1회에 20만원 내외의 금액이었거든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뭐 어디를 갔느냐에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 그 정도 금액으로 6개월 동안 되게 예쁘고 매끈한 다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진짜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뭐 미적인 면에서도 진짜 좋은 점이 많고 부작용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종아리 보톡스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편으로 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또 제가 해봤던 뭐 필러, 뭐 풀페이스 필러, 애교 필러, 앞볼 필러, 무턱 필러, 코 필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미스코, 하이코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제가 받아본 시술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물론 여태까지 말했던 모든 시술들은 다 내 돈, 내 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저의 인생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혼 여러분들 그때까지 달달한 시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